안녕하십니까. 누룽지 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벡터 연산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의 내용입니다. 벡터의 내적을 정의하고 내적에 적용되는 연산 법칙을 알아보고 성분 벡터의 내적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내적이 가지는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벡터 연산의 원칙으로 수가 가지는 크기 외에 벡터가 가지는 고유의 성질인 방향을 반드시 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내적과 외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벡터를 곱하는 연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벡터를 곱한다고 할 때 곱셈이 가지는 개념이 실수의 곱셈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수에서 곱셈은 연속수의 곱셈이어서 반복 덧셈보다는 배율을 표시하는 개념이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벡터도 실수를 바탕으로 방향을 부여하므로 벡터를 곱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배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벡터에는 방향 요소가 있어서 벡터를 실수처럼 바로 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배율을 표시하는 곱셈 연산에서 방향 요소를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연산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벡터를 여러 방향에 맞추어 분할하여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곱셈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실용적인 방법으로 분할하는 방향으론 곱하는 벡터의 방향을 곱해지는 벡터와 같은 방향으로 분할하고 크기는 곱해지는 벡터 방향과 가장 가까운 거리로 하는 방법입니다. 최단 거리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결국 직교하는 방향이 됩니다. 방향이 같으면 실수배 벡터를 곱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고 1차원 벡터는 스칼라이므로 방향 요소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같이 두 벡터를 곱할 때 곱해지는 벡터와 같은 방향 요소만 곱하는 곱셈을 특별히 벡터의 내적이라고 구분합니다. 내적을 계산하려면 먼저 곱하는 벡터를 분할하는 것이 필요한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므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벡터 분할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곱하는 두 벡터 A와 B가 주어져 있습니다. 벡터 A에 벡터 B를 곱하려고 합니다. 곱하는 벡터 B를 벡터 A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분할하고 크기는 최단 거리가 되게 직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벡터 A를 평행 이동하여 원점 벡터로 만듭니다. A 벡터 방향에 방향선을 그려서 분할 방향을 정합니다. 분할 방향의 벡터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 수선의 발 H를 내립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수선의 발 H까지의 벡터 H가 B 벡터를 A 방향을 가진 요소만큼 분할한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벡터 B 중에 A 방향을 제외하고 남은 벡터를 표시하기 위해 벡터 H와 수직인 방향의 방향선도 그립니다. 벡터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 수직 방향선에 수선의 발 G를 내립니다. 벡터 G가 분할한 나머지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벡터 A와 B 사이의 사이각을 시타라고 하면 벡터 H는 기준각 시타의 밑변이므로 빗변에 해당되는 벡터 B 크기의 코사인 시타가 되고 G 벡터의 크기는 사인 시타가 되고 벡터의 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식은 지난 시간 벡터의 분할 시간에서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죠? 벡터 분할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벡터의 내적을 수식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벡터 내적의 개념을 두 벡터를 곱할 때 곱해지는 벡터와 같은 방향 요소만 곱하는 곱셈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기호는 곱하는 벡터 사이의 중점을 사용합니다. 먼저 크기를 곱하기 위해 각각의 크기를 구해보면 벡터 A의 크기는 절대치 벡터 A가 되고 벡터 B는 A 방향으로 가지는 성분인 벡터 H의 크기가 B 코사인 시타가 됩니다. 내적을 하게 되면 방향은 벡터 A 방향 하나만 남게 됩니다. 1차원 벡터는 방향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 스칼라이므로 내적 연산의 결과는 방향 요소가 없는 단순한 수 스칼라가 됩니다. 그래서 내적을 스칼라 곱이라고도 합니다.
내적을 수식으로 정의하면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하는 결과에 두 벡터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곱한 것이 됩니다. 이때 앞의 벡터를 곱해주는 벡터, 뒤의 벡터를 곱하는 벡터로 정하고 벡터의 크기와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차례로 적는 것으로 합니다. 순서 개념은 서양과 동양이 달라 헷갈릴 때도 있는데 이런 순서가 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적의 수식 정의를 화살표 벡터로 그림으로 표시하겠습니다. A 벡터에 B 벡터를 내적하는 형태로 A 벡터의 크기는 A 벡터 화살표의 길이이고 B 벡터의 크기는 B 벡터 화살표의 길이입니다. B 벡터의 A 방향 성분의 크기는 A 방향으로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로 사이각 시타에 대한 B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값이 됩니다.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 코사인 값은 모두 실수이므로 내적은 3개의 실수의 곱임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식에서 코사인 값의 기능은 두 벡터가 벌어진 만큼 크기를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 기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이면 사이각이 0도가 되어 코사인 값이 1이 되고 90도가 되면 코사인 값이 0이 되어 내적이 0이 됩니다. 내적은 수식의 정의와 수식에 대응하는 화살표 벡터의 그림을 묶어서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벡터 내적에 적용되는 연산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적의 정의에 의한 연산값 AB 코사인 시타는 숫자 A와 B와 코사인 시타 세 수의 곱으로 된 합성수입니다. 곱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되므로 BA 코사인 시타로 바꿀 수가 있고 이것은 벡터 BA의 내적입니다. 그러므로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할 때 그림에서도 벡터 A에 B를 내적한 값과 벡터 B에 A를 내적한 값이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적의 결합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벡터 ABC에서 앞의 내적은 실수이므로 결과값은 벡터 C의 실수배가 되지만 뒤의 내적은 벡터 A의 실수배가 되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실수와 벡터의 표기를 내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표기 자체가 거짓입니다. 이번에는 내적의 벡터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덧셈에 대한 내적의 분배 법칙은 주어진 벡터 ABC 사이에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이 식을 눈에 익혀두세요. 분배 법칙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으면 아래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므로 분배 연산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좌분배만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좌분배를 증명하기 위해 좌변에서 우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벡터는 화살표 벡터로 정의하였으므로 모든 증명은 화살표 벡터로부터 시작합니다. 화살표 벡터 ABC에 편의상 2차원 직교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좌표계는 마음대로 잡을 수 있으므로 편의상 A 벡터 방향으로 X축을 잡고 벡터 BC를 원점 벡터로 만듭니다. 그러면 각각의 벡터의 성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벡터 B와 벡터 C의 합벡터를 벡터 D라고 하면 D의 성분은 dx, dy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벡터 D의 x 성분은 성분 벡터의 연산에 따라 dx는 bx 플러스 cx가 됩니다. 성분 벡터의 덧셈 연산을 적용한 것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겠죠? 좌변은 A 벡터와 D 벡터의 내적이므로 정의에 의해서 AX, DX가 되고 DX 대신에 BX 플러스 CX를 대입하면 AX 가로 열고 BX 플러스 CX 가로 닫고에 대한 수의 연산이므로 AX, BX, AX, CX의 합이 됩니다. 정기한 식이죠. 그런데 BX는 벡터 B의 A 방향 성분이므로 앞에 있는 AX, BX는 벡터 A와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되고, 뒤에 있는 항 AX, CX는 A 벡터와 C 벡터의 내적이 되어 우변이 됩니다. 증명 과정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한 번만 잘 이해해두면 다음부터는 결과를 마음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분배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되므로 분배 법칙이 성립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제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 성립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성분 벡터의 내적을 계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개의 성분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3차원 성분 벡터 A와 B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 벡터는 성분을 이용하여 단위 벡터의 실수배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두 벡터의 내적을 단위 벡터 합으로 합벡터로 표현하고 방금 공부한 분배 법칙을 적용하여 전개합니다. 그러면 II, JJ, KK 등 같은 벡터의 내적은 코사인값 1이므로 1이 되고, IJ, JK, KI 등 다른 단위 벡터의 내적은 코사인 값이 0이므로 내적이 0이 됩니다. 전개를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기 바랍니다. 여기서 남는 것은 각 축의 단위 벡터의 내적만 남아 있습니다. 같은 단위 벡터 II는 1이고 다른 단위 벡터 IJ나 IK, JI, JK, KI, KJ는 모두 0이 되므로 남는 것은 II 항인 AX, BX와 JJ 항인 AY, BY, KK 항인 AZ, BZ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내적하는 두 벡터의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한 것이 되고,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하고 G 성분은 G 성분끼리 곱해서 세 개의 곱을 더한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마지막 식이 성분으로 표시된 두 벡터의 내적을 표시하는 식이 됩니다. 잘 새겨 두어야 하겠죠. 이 식은 너무나 중요한 식입니다. 이제 벡터 내적의 정의에 따라 내적이 가지는 성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의 값이 0이면 내적을 구성하는 세 수 중 최소한 하나는 0이어야 하므로 두 벡터가 0벡터가 아니라면 코사인 값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각은 직각이므로 두 벡터는 수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벡터의 내적이 0인 경우는 서로 수직이거나 최소한 한 벡터가 0벡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역도 성립하므로 두 벡터가 수직이거나 한 벡터라도 0벡터이면 그 벡터의 내적은 0이 됩니다. 그러므로 3차원 직교 좌표계에서 서로 다른 두 축 방향의 벡터를 내적하면 축은 직교하고 있으므로 모두 0이 됩니다. 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사이각이 0이 되고 코사인 0도는 1이므로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같은 벡터의 내적은 결과값에 맞추어 절대값 기호나 벡터 기호 없이 숫자의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직교 좌표계에서 같은 단위 벡터를 내적하면 모두 1이 되는 것은 이제 잘 이해가 되겠죠? 지금까지 한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벡터의 곱셈 연산으로 내적의 개념을 곱해지는 벡터와 같은 방향 요소만 곱하는 곱셈으로 정의하고, 기호는 중점을 사용하고, 수식은 두 벡터의 크기의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여 크기를 줄인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화살표 벡터로 표시된 도형에서 방향 벡터가 코사인 값으로 주어지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성분 벡터의 내적은 각 성분끼리 곱하여 더한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내적의 연산 법칙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벡터의 덧셈에 대한 내적의 분배 법칙도 성립하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내적의 성질은 내적의 값이 0이면 최소한 한 벡터가 0벡터가 아닌 경우 두 벡터는 수직이 되고, 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어 숫자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3차원 직교 좌표계에서 같은 축의 단위 벡터를 내적하면 1이 되고, 다른 축 방향의 벡터를 내적하면 축은 직교하고 있으므로 모두 0이 되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강의는 벡터 연산의 외적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벡터 연산은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 연산이 몸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외적이 끝난 다음에 종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